생각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념적 생각은 지식, 철학, 지혜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철학과 지혜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철학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 일보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저녁 아내와 조깅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미세먼지가 많네, 야근으로 피곤하네 하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아내와의 운동 시간은 없어지고 퇴근 후 TV를 보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에 아내가 적극 동조하면서 학원을 보내는 대신에 평일에는 아이 공부를 봐주고 주말에는 같이 박물관 등 교육적인 장소에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저는 회사 일도 힘든데 가르치는 것까지 할 수 없다며 나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냥 학원을 보내자고 말하게 됩니다.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철학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철학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배우거나 공부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니 명언이나 좌우명을 생각하기 쉬우나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부먹을 할 건지 찍먹을 할 건지 정하는 것에도 자신의 경험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사유가 있다면 음식 철학이 됩니다. 주식을 처음 할 적에는 남들이 추천해 주는 것을 무턱대고 사지만 한번 돈을 잃어보면 이런 거는 사지 말아야지 하는 기준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투자 철학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공부 철학이 생긴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이게 되는 경우 연애 철학이 생깁니다. 위에서 예를 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의 경험과 판단 기준이 있으면 그것은 철학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마다 철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사물이나 현상, 사건 등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과 돈을 잃어본 사람이 오늘 폭락한 장에 대한 분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된다면 다툼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다툼은 정치와 종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확고하다 생각했던 나의 철학도 처한 상황과 만난 사람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과 부딪히고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못하고 굽히게 되는 경우는 많이 생깁니다. 결국 철학의 문제는 철학의 모습은 무수히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의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잡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철학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제인 철학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메모지나 컴퓨터에 떠오른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철학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고 집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휘발성이 크고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글로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철학의 유동성 문제는 철학의 이원화로 해결 가능합니다. 파도가 심한 바다를 헤치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파도의 움직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파도를 거슬러서 헤엄을 치게 되면 기운이 빠져서 물에 가라앉고 맙니다. 하지만 파도에 몸을 맡기기만 하다 보면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생각과 더불어 기준점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실의 문제까지 반영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과 지혜는 이원화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데 수많은 기준점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띠는 것을 핵심 철학이라고 부르고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 조정한 철학을 수정 철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철학의 정의 및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나만의 철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학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지려면 우선 생각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생각을 쇼핑하듯이 골라 담는 것입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좋은 글을 메모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닿았던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야 할 것은 좋아 보이지만 독이 되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에 빠지면 엉뚱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경험이 적은 사람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 및 조언을 많이 들으면서 생각의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직접 경험이 적기 때문에 간접 경험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짐과 더불어 세상도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경험하고 고민해서 각각의 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을 얻어 그 하나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복권을 긁으면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과 같습니다. 명언이나 좌우명 등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기준점의 역할만 할 뿐 그걸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한 많은 철학이 필요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단순히 농사만 짓던 시대에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찾은 생각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생각을 핵심 철학으로 정하는 겁니다. 핵심 철학을 정할 적에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먼저 고려하게 되면 목적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한 핵심 철학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남의 생각인 핵심 철학을 나만의 철학으로 만들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면 나의 철학은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명강의를 들어서 좋은 생각을 접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거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메모하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 것 같은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고 다시 과거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좋은 생각인 핵심 철학은 남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철학을 나의 철학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핵심 철학은 다른 사람의 철학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철학을 수정 철학으로 바꾸는 작업은 남의 생각을 나의 경험과 연계하는 겁니다. 나만의 철학은 생각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경험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경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성공 또는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핵심 철학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까, 어떻게 지속시킬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수정 철학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철학을 하나씩 모아가면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철학적인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